오늘은 모바일 미래보고서 비즈니스 관련해서는 이 회사가 커넥팅 랩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관련된 트렌드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1년에 한 번씩 책을 내왔어요. 꾸준히 내왔습니다. 컨셉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가 실력이 좀 탄탄해요. 그래서 비즈니스 관련된 트렌드를 이렇게 정확하게 좀 표현해준 그런 책으로서 다른 책보다는 이 책을 선정을 해서 올해 11월 달에 함께 나누게 됐고요. 경영전략 수립의 달입니다. 11월이. 그래서 11월 책은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내년도에 어떤 트렌드와 방향성이 있는가. 그래서 기회 관점에서 비즈니스가 지금 제조업도 많고요. 유통이라든가 지식서비스업 많은데 사실은 지금 현재의 변화가 나의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특별히 나의 비즈니스에 어떤 기회가 되는가.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언택트 시대가 됐고 언컨택트 시대가 돼서 엄청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MS죠. MS의 현재의 CEO인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지난 20년간 이루어왔던 디지털 변화를 코로나가 2개월 만에 만들어버렸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도 화끈하게 바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20년간, 아니 그 이상 일어났던 변화가 지난 8개월, 이제 한 8개월 정도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 있었잖아요. 아마 변화 가져온 게 아닌가. 그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그런 그 변화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제가 비즈니스의 기회 관점에서 5가지를 꼭지를 봐봤고요. 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첫 번째는 개인화고요. 두 번째가 온라인, 세 번째가 커머스, 네 번째가 관계,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데이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북클럽은요, 이 5개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과거에는요,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면 똑같은 물건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팔 것인가 관점이 많았는데 지금은 점점점 개인화로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요. 스타벅스가 굉장히 정말 전통적인 오프라인이잖아요. 커피를 온라인으로 먹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스타벅스가 사이렌 오더를 통해서 개인 맞춤형 추천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해줘요. 사이렌 오더 안에서. 주문, 여기서 하면 안 기다리고 먹는다. 이게 최초였지만 지금은 어디까지 갔냐면 고객 경험 자체를 아침에 관리를 해줘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어떤 콘텐츠를 딱 올려주고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시게 되면 또 콘텐츠 올려주고 매장에 가면 관련된 사물 인터넷으로 통해 가지고 저건 뭐고 이런 것까지 지금 구현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이렌 오더의 이용 현황이 20, 30대가 86%,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이용하는 비율이 24%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AI를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의 개인 성향과 취향을 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당신은 라떼를 먹을 타이밍입니다. 개인 맞춤형으로 가는 거예요. 스타벅스는요, 지금 디지털 기업으로 변화해 가고 있어요. 제가 한 1년여 정도 전에 디지털 대전환의 조건이라는 책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스타벅스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스타벅스는 초기에 DT 변화를 이룰 때에 DT 매니저한테, 그러니까 CDO죠. 칩 디지털 오피서를 아예 임명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른바 살인 면허를 줬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살인 면허. 말을 안 들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줘버리는 거죠. 그런 관점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어진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지금 2014년 5월에 시작된 스타벅스의 DT 전환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재택근무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한참 그거 기억나세요? 사무실은 칸막이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이제는 없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게 좋다. 홍 팀장님,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어느 정도 있는 게 좋습니다. 있는 게 좋다. 네. 두 분은 같이 근무하시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타운홀처럼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다 뿡 떨려져 있고 그냥 모두가 다 공용 책상처럼 일하는 게 좋다. 이게 어디 바람이 불었어요? 페이스북 바람, 페이스북. 페이스북이 그렇게 캠퍼스를 꾸밀 때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칸막이가 있는 거는 대부분의 컨설팅 회사 같은 것들은 칸막이가 또 있죠. 그러면은 한참 우리 어떤 이야기 했냐면 뭐가 더 좋다. 책도 여러 권 나왔어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왜요? 지금은 개인화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논쟁을 더 이상 하는 사람 없어요. 한참 전에 됐습니다. 왜요? 지금은 개인화요. 자기 집에 가서 일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2가지 관점인데요. 첫 번째, 채용도 AI가 들어옵니다. 채용도 우리나라 AI 역량 검사 있죠. 채용할 때 AI 하는 것이 한 7개 정도 회사에서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검사는 그냥 성향을 알려주는 거 있고, 어떤 검사는 정말 역량을 알려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이게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개인 맞춤형 면접을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회사의 기준은 이건데 이 기준 대비해 가지고 어떠냐 평가해서 면접관들이 면접 기준표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옛날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그냥 분석하는 거예요. 마치 그 대학교의 개인 진로 상담 연구소에서 이렇게 가면 조사해 주죠. 그러니까 당신은 이렇게 하시고요. 저렇게 하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기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종합적으로 봐서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떤 직무에 어떤 사람 밑에 누구랑 붙여줬을 때 얘는 성과가 날 건지 안 날 건지 분석해보고 우리 여건이 그게 됐다. 그러면 들어오는 거고 우리 여건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채용 안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제가 몇 달 전에 그런 이야기 했었던 것 같아요. 채용은 하지만 사무실을 안 주는 시대가 올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의 재택근무자의 비율이 지금 통계조사를 봤는데 전체 통계조사 중에서요. 재택근무로 계속 가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20%가 늘었어요. 이미 20%가 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채용을 하는데 사무실을 안 주는 트렌드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지난번에 재택근무로 전환한 다음에 지금은 좀 괜찮아졌잖아요. 1단계 되고 지금 다시 서울이 1.5단계 됐긴 했지만 그때 복귀를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네? 성과만 내주세요. 라는 관점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영국이라든가 미국 실리콘밸리 쪽에서 지금 한참 늘어나고 있는 채용은 하지만 사무실은 없는 이 패턴이 우리나라도 반드시 늘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교육이라든가 회의, 커뮤니케이션 이것들이 다 디지털로 전환됐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죠. 이런 측면들 좀 이용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I 기반의 교육과 상담인데 이것도 개인화 기반이거든요. 그동안은 개인화를 못했던 이유가 그 개인이 어떤지에 대해서 분석이나 그 개인 맞춤형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기 때문인데 지금은 이런 인프라가 생겼어요. 생겼고 심지어는 가인지조차도 가인지 캠퍼스라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강의를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오픈을 해줬습니다. 필요하다면 올패스를 끊으면 모든 걸 다 무료로 구독하게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지금은 온라인 에듀테크 시장도 AI가 가르쳐요. AI가 가르치는 어떤 튜터링이 서비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내가 사이트를 열어서 이렇게 물어보면 AI가 대답해줘요. 가장 정확한 영어 발음으로. 그러니까 나 뭐 궁금해 하면 대답해주는 거고 커리큘럼이 특별히 없죠. 아 나는 뭐 알고 싶어. 그러면 거기에 맞는 튜터링을 해주는 거예요. 나 오늘 뭐 데이트 가는데 무슨 이야기 해야 돼? 그럼 영어로 해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에듀테크 시장들이 굉장히 성장을 해오고 있고 이 에듀테크 시장 방향으로 대한민국도 계속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AI 기반의 개인 교육과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로 어떤 산업이든지 상관없이요. 그런 방향으로 이동을 해가는 겁니다. 저는 온라인상에서 스마트 스토어가 라이브 커머스를 이제 굉장히 증가시키고 있잖아요.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네이버 전략실을 가보지는 않았으나 댓글창 관리와 채팅창 관리가 AI 기반으로 영상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동해 갈 건 거의 분명합니다. 댓글 관리가 챗봇으로 넘어갔잖아요. 이 챗봇이 아바타가 되고 아바타가 사람과 비슷한 어떤 알렉사나 아담 같은 애가 되는 거죠. 실제 그 가상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로 하면 고객들이 말로 하면 아바타가 등장해가지고 아 그거는요 반품 되고요. 그건 안 되고요. 사이즈가 이거 되고요. 아 이렇게 되고요. 라고 바뀔 게 분명하고 그다음에 센서가 있잖아요. 노트북에 센서가 조금만 발달한다면 이 카메라가 사람을 인식해서 체형이라든가 얼굴이라 인식해서 아 누구누구님 뭐 아이디가 있겠죠. 뭐 로빈님 로빈님은요 얼굴이 어두운 빛깔이 좀 있기 때문에 옷을 입으실 때는요 이런 톤을 입으시는 게 좋아요 라고 말할 시대가 거의 100% 옵니다. 그거는 그 시간의 문제일 뿐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 벌써 구현이 돼 있거든요. 이런 게 이게 커머스로 이동이 오기만 하면 그렇게 구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바뀐다면 우리의 비즈니스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경영자분들도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죠. 어떻게 저걸 좀 내가 잘 활용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 저거는 뭐 구글 뭐 나이키 스타벅스 이야기지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좀 어렵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들 개인화의 기술 AI를 기반으로 해서 개인화의 기술들을 적용이 가려면 우리 비즈니스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일단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 첫 번째 내가 물건을 대량으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서비스를 하겠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지금은 그건 안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개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이 관점으로 비즈니스를 발전시켜 나가야 이 전체 트렌드에 맞는 개념입니다. 내년도에 그걸 좀 잘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 개인화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하면 개인 맞춤형 서비스 방향으로 점점 갈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을 해가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온라인 이야기예요.
온라인 쇼핑인데 이렇게 재밌는 트렌드가 좀 있어요. 이게 모바일이 증가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지만 보면요. 최근 내 변화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다 증가했는데요. 노트북에 의한 쇼핑이 44% 증가했고요. 태블릿이 40% 증가했고 텔레비전 모니터가 53%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개인으로 하다가 같이 보고 저것 사자 하는 비율도 굉장히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용 스마트폰을 즐기던 미디어 경험이 이제 거실의 TV로 가족과 함께 즐기는 방향으로 확장된 거 아닌가? 라고 이 책은 분석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다 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이렇게 눈 아프니까 작은 거 안 보고 큰 거 볼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대비해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조금 유념해 볼 시기가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 쇼핑, 그 다음에 모니터 쇼핑 대세가 됐어요. 이 토발라인데 스마트 오븐이에요. 이게 뭐냐면 QR코드를 여기다 인식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사잖아요. 떡볶이 재료를 샀다. 그럼 떡볶이 재료에 QR코드가 있어요. 그것을 토발라에다 갖다 대잖아요. 그럼 얘가 그 제품을 가장 잘 조리할 수 있는 자동 디지털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이게 자체 요리만 했는데 지금은 다 제휴를 늘려가면서 대부분의 식재료에서 QR코드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좀 확산해가고 있는 거죠. 이런 형태가 지금 비즈니스의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의 제품에 IoT가 뭐 그냥 QR코드라고 할게요. QR코드를 찍어서 내 제품을 온라인 상에서 콘텐츠와 연결해서 고객 경험이 오프라인의 물건과 온라인의 콘텐츠를 같이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것. 출판계에도 종이책하고 온라인상에 연결돼서 QR코드랑 온라인 잡지, 미디어로 연결하는 것까지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또 이용을 하냐면 책에 QR코드가 있으면 일이 넘어가면 미디어가 나와요. 영상이 나오고 그 영상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커머스까지 최근에는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물건을 내가 팔고 있다. 그러면 이런 상상력을 발휘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었을 때 어떤 콘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홈테크화 콘텐츠인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집안에서 하는 것이 트렌드가 아주 높고 내년 1년에도 거의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집에 있단 말이죠. 어디 안 가고 집에서 즐겨요. 그리고 모든 회사의 경쟁자는 넷플릭스죠. 물러가라 넷플릭스.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지고 봐야 되는데 넷플릭스 오랫동안 보니까 안 보잖아요. 어쨌든 그다음에 두 번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웰스입니다. 재배기예요. 식물 재배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것은 뭐냐면 물건에 센서가 들어와서 통상 스마트 뭐뭐뭐 하면 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센서가 들어가서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R, VR도 굉장히 이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AR 하는 회사랑 최근에 조금 이야기 나눕니다만 AR, VR은요 이게 약간 VR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간 건 VR이고요. AR은 이렇게 돼 있는 걸 내가 보는 게 AR이에요. 다 비슷하지만 그냥 너무 쉽게 설명하는 건가? 아무튼 AR은 이렇게 사물하고 이렇게 가상하고 막 섞여서 보이는데 나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AR이고 VR은 내가 들어간 거. 아무튼 가상현실이죠. 둘 다 가상현실인데 스노우 아시죠? 스노우? 근데 거기가 뭘 개발을 잘하냐면 이렇게 이뻐 보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아바타 있죠. 아바타 자기 캐릭터들을 개발을 해요. 최근에 좀 우리나라 많이 나왔죠. 이거 쓰죠. 이거 이용자 우리나라 한국 제페토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뭐가 무시무시한 거냐면 내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이 캐릭터가 그 가상 공간에서 같이 모여요. 내 캐릭터가 있는데 내 친구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공간이 있고요. 걔가 걸어가. 그 안에서 만나요. 내가 대화하는데 그 안에서 얘가 대화를 해. 그냥 이렇게 내가 앉아있고 화상회의 하는데 얼굴이 그냥 캐릭터로 보이는 게 아니라 공간에 들어가요, 얘가.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대화해요. 점점점 이렇게 하고 그 세컨라이프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가상 공간에서 거래도 일어나고요. 부동산도 사고 뭐 직장도 갖고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최근에 어떤 영화가 나왔는데 가상 공간에서 뭐 보물찾기 하고 이런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AI, VR이 어떤 거냐면 제2의 인격체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격체가 가상 공간에서 학교도 가고 협상도 하고 직장도 갖고 뭐 밥도 먹고 결혼도 하고 뭐 연애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뭘 하겠어요? 물건을 사죠. 그 안에서 물건을 사요. 커머스로 보면 이게 뭐 옳으냐 틀리냐 아니라고 하셨죠.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내가 가상 공간을 연출해주고 고객들이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뭐 집도 꾸미고 뭐 여러 가지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집을 꾸미는 어떤 아이템을 샀다. 그러면 그 아이템과 똑같은 디자인의 것이 내 현관문에 띵동 하고 도착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들이 지금은 비즈니스의 트렌드고 방향성입니다. 점점점 메이저 회사들, 지금 우리나라의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메이저 지금 라이프 스타일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끌고 있는 메이저들이 이런 방향으로 이동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떤 의미에서 그네들이 만들어 놓은 판 속에 우리가 뛰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룡과 함께 사는 법이잖아요, 이게. 그런 관점들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이고요. 이 커머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커머스 이야기는요, 오프라인 엑소더스이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마트에 안 가잖아요, 이제. 미국의 기업이고요. 메이시스, 그 엄청난 메이시스. 예, 엄청난 지금 해고하고 있죠. 제이시페니. 예, 제이시페니 얼마나 그 엄청난 제이시페니. 마커스, 노드스트롬조차도 대량 해고를 하고 있고 백화점 문 닫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백화점의 절반가량이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한국에 백화점 3사 있잖아요. 백화점 3사 있는데 글쎄 요즘 조용하죠. 그리고 이제 주말에 가보면 백화점에 손님들이 많아졌대요. 지금 다시 많아졌는데 글쎄요, 이게 파도는 있어요. 파도는 있지만 이게 보복심리가 있거든요. 내가 돈을 쓰겠다고 하는 보복심리 때문에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백화점 3사들이 현재의 패턴대로 간다면 그렇게 많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줄어들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런 것 때문에요. 매장 운영 비용, 인건비, 그 다음에 코로나19 끝나면 코로나20, 코로나30, 40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오거든요. 앞에 쪽에서 비즈니스 트렌드와 관련돼서 온라인 중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커머스 시장이 라이브, 제너레이션, 그 다음 익스팬드, 확장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라이브는요 그 스트리밍 라이브 커머스 실시간 방송하는 겁니다. 과거에 쉽게 이야기하면 텔레비전이 홈쇼핑 했는데 누구나 특별히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로 들어가면 인 앱에서 결제가 돼요.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결제가 되도록 해놨어요. 유튜브는요, 인 앱에서 결제가 안 됩니다. 유튜브는 라이브 방송을 하면 나가서 쇼핑몰로 클릭하면 나가서 거기서 결제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모바일로 보면 불편하죠. 근데 네이버는 그 안에서 결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앞서가는 겁니다. 네이버가 지금 뭐 매출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선도적이잖아요. 이거 지금 저희도 어제 컨퍼런스에 대한 라이브 커머스를 했어요. 매출이 뭐 있었어요? 밝히기는 어렵지만은 상당히 있었어요. 저 같은 사람도 1시간 동안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라이브 커머스를 한 겁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신청하실 분은 티켓을 이렇게 파니까 결제하세요. 했어요. 매출이 있다니까요. 상당 부분이 있어요. 1시간 동안 했는데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컨설팅 회사조차도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방향성으로 지금 경험치를 늘려가는 거거든요. 제가 강의하고 제가 경험 안 해보면 아무래도 좀 모르는 이야기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여러분 회사도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새벽 배송, 네, 쿠팡, 새벽 배송 시장이 지금 전체 1조 5천억까지 증가했습니다. 새벽 배송 시장이 이렇게 증가했고요. 쿠팡, 컬리, SSG 이 세 군데가 지금 메이저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로켓프레시, 새벽 배송 시장이 굉장히 증가했다라는 측면들 보시고 쿠팡의 매출이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고요. 물류 인프라가 구축돼 가지고요. 과거에 2014년 기준으로 해서 10분 거리에 약 259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쿠팡의 물류 인프라 기준으로 10분 거리에 3,400만 명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 10분 거리 이내에 쿠팡 물류센터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동사무소보다 더 가까워요. 파출소보다 가까운 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공룡이 됐어요, 쿠팡이.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 물류센터와 연관해서 내가 할 만한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쿠팡의 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내가 뭔가 그 공룡에 올라탈 수 있는 게 있는가? 그 공룡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 비즈니스 기회가 있어요. 두 번째, 마켓컬리도 3자 물류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마켓컬리 신선식품 배송의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네들이 신선식품에 대한 3자 물류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신선식품이라든가 빨리 배달해 줘야 되는 그런 어떤 것이 있다. 네, 가능하죠. 꽃다발 배달할까요? 마켓컬리? 꽃다발? 저는 100% 한다고 봐요. 같은 핵심 역량을 요하는 사업이거든요. 화해 사업, 이런 것들이. 얘네들 거의 그 포트폴리오 다 짜놨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SSGD, SSC.com, 온도 유지하는 콜드체인, 돈 많은 애들이니까. 이런 거 다 갖춰놨어요, 지금. 엄청 추격하고 있습니다. 관계 관련돼서는요, 광고하고 관계인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개인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집단화시켜서 광고하지 말고 개인화시켜서 관계에 집중해라. 이런 이야기 있고요. 관계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채널들인데 이게 earned 채널, owned 채널, paid 채널 용어가 좀 복잡한데 earned 채널은 그냥 SNS란 말이고요. paid 채널은 돈 내고 이용하는 거, owned 채널은 그냥 내 자사.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earned 미디어 관계가 중요하다. SNS와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내가 돈 내고 채널을 이용하거나 내 채널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필요한데 이미 SNS에서 잘 나가고 있는 애들, 이미 SNS에서 팬덤을 가지고 있는 애들, 그네들과 같이 뭐 해봐라. 이게 지금 트렌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뚜기가 이제 샌드박스하고 이렇게 사장님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마케팅, 통상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미 그네들의 팬덤을 가지고 있는 그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데랑 내가 그네들의 어깨에 올라타거나 그네들과 같이 손잡을 방법. 이게 지금 메인 이스트림이다. 돈 거기다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험 기반 설계할 때는 캠페인을 생성하고 판매를 종료할 때까지 관리를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고요. 탈 SNS도 지금 트렌드입니다. 탈 SNS도 트렌드여서 페이스북은 더 이상 이제 G세대는 안 들어가잖아요. 인스타고 인스타에서도 옮겨가고 계속해서 자기들만의 섬으로 이동해가는 트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봐야 된다. 페이스북의 광고, 페이스북 그 트렌드를 보지 않고 페이스북에 계속 광고한다거나 인스타에만 계속 광고한다거나 그걸 맞지 않을 것이다. 취약점이 있다. 그리고 뭐 페이스북은 여러 가지 뭐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도 많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데이터인데 구글이 1억 5천만 실사용자고요. 페이스북이 9억이고요. 판도라가 5천만이에요. 대한민국 인구가 4천여, 5천 안 되죠.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네들이 주로 뭐 하냐면요. 타겟 광고예요. 전부 다. 이거 갖고 뭐 하냐? 타겟 광고를 해서 광고의 효율성을 올려서 광고주로부터 받는 거죠. 물론 인프라 사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버 사업도 하고 있죠. 잘 봐야 되는데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됐어요.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유통시장에서 쉽게 거래되고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주변을 돌아보면요. 주변을 돌아보면 작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비싸지 않게 구독 서비스들이 좀 있어요. 리서치 기관의 구독 서비스라든가 내가 조금 의뢰를 하면 약간의 데이터, 디지털 데이터 레포트를 받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물론 이 회사가 데이터 회사이기도 하죠. 리서치 회사이기도 해요. 네, 뭐 세종시에다가 네이버가 이렇게 제2 데이터 센터 구축하고 있다는 거. 이거 뭐 저도 최근에 온라인 플랫폼 해보니까 그 데이터 센터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5가지 키워드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요, 제가 중요하게 본 게 뭐냐면 내년도의 트렌드를 좀 다양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 그리고 그것이 비즈니스 기회로 연결되는 측면들을 강조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첫 번째는 개인화라는 점입니다. 가상공간, 재택근무, AI, 건강, 위생 이런 측면들 기회가 있다는 거. 두 번째, 온라인 쇼핑의 시대, 커머스의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커머스에서는요, 공룡과 함께 사는 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이미 공룡들이 있어요. 그 공룡과 내가 연결돼서 뭔가 해볼 수 있을까? 기회가 있습니다. 그거 버리기 아깝습니다. 그리고 광고하지 말고 언드 마케팅. 이미 팬덤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랑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광고 효율이 제일 좋습니다. 탈 SNS도 동시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경험 기반 광고 설계하는 거 제가 빠르게 넘어갔습니다만 자료에 있으니까 좀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지난번에 롯데 데이터 센터 상무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데이터 경영을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 인프라 갖추지 말고 직원들이랑 지난주와 이번주에 판매가 뭐가 다르지? 이 질문 하라는 거였어요. 월요일과 화요일에 판매가 뭐가 다르지? 이 질문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출발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관련돼서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포트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여러분들 북클럽 받으실 때 이런 게 왔을 겁니다. 그리고 페이퍼 이렇게 적용 시트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개인화, 온라인, 커머스, 관계, 데이터 이런 3가지 관점으로 알려드렸습니다. 한 단어를 뽑자. 그렇다면 한 단어를 이야기하자면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을 무시하지 마시고 오프라인을 전통적으로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건가? 이게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 이미 나는 온라인이다. 그럼 뭐예요? 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 나 하고 있다. 그럼 IoT. 연결해서 사물과 콘텐츠가 연결돼서 즐기게끔 해주는 방식. 그렇게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